이 사안에서 문제된 문제점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까지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관리단 회장, 즉 관리인의 임기는 최대 2년이에요.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강행 규정이고 그 이상의 임기는 무효가 됩니다. 즉 관리인의 임기가 만료되면 당의 건물은 관리인이 없는 건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신규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관리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경우 민법상 아까 민법 691조였죠. 민법상 긴급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서 종전관리인이 계속해서 관리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가 뭐냐? 문제는 이러한 긴급 사무처리 규정에 근거해서 임기가 종료된 관리인이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임기 아닌 관리, 임기 내인 관리인 경우에는 청구소송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임기가 종료된 관리인이 청구소송을 제기했단 말입니다. 이거 가능하냐? 이게 바로 이런 긴급사무처리권 안에 포함된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쟁점화 되었어요. 사실은 이거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인 저도 헷갈려요. 어떻게 보면 관리비 청구 소송 가능하겠다. 왜냐? 관리비는요, 시효가 있어요. 3년의 만기 시효가 있기 때문에 빨리 제기해야 되고, 이 시효 만료를 막기 위해서 긴급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가지고 관리비 청구 소송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여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임기가 종료된 관리는 더 이상 관리인이 아니잖아요. 관리인이 아닌데 소송까지도 제기한다? 비록 긴급사무처리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일상적인 업무인데, 이렇게 소송 제기하는 것은 일상적인 관리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상적인 업무를 넘어서 소까지 제기하는 것, 이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혼동될 수가 있어요. 솔직히 저도 확신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번 사안과 똑같진 않지만 긴급사무처리권이 있다 없다 되는 판례들은 많이 있어 왔어요. 하지만 이렇게 임기 종료된 관리인이 관리비 청구 소송 제기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번 판결을 통해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자, 최신 판례의 경우에는 이게 1심이 아니라 2심 항소심 판례이기 때문에 나름 의미가 있어요. 1심 판결, 이게 1심 하급심 판결에서는 이런 경우에 긴급사무처리권 규정 내라고 봤습니다.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이런 청구할 수 있다라고 봤고요. 2심 항소심에서는 안 된다고 봤어요. 이거는 이 긴급사무처리권 밖이라고 봤습니다. 일상적인 업무 처리가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최신 판례는 이러한 경우 긴급사무처리권 인정하지 않고 임기 종료된 관리인이 제기한 관리비 청구 소송, 이 청구 소송은 당사자 적격 흠결로서 각하돼야 된다라고 해서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즉 청구한 관리단이 패소한 거예요. 각하 판결이 났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판례가 정리해주지 않으면 각각의 견해가 다 가능해요. 긴급사무처리권 범위 내일 수도 있다? 아니다. 이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혼동될 여지가 큽니다. 자, 그렇게 혼동될 여지가 있는 것을 이번 판결에서 정리를 해 주었다. 즉, 임기가 종료된 관리인이 제기한 소송은 당사 적격이 흠결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그 소송은 각하된다. 이렇게 보았던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시간 딜레이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형사 고소가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중간에 집값이 많이 올라간다 라고 해서 호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당장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합의를 봐서 그 합의된 금액만큼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법원이 인정해 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악용되고 있는 개인위생제도 보완할 방법은 없을까요? 법원에서 포괄적 금지 명령 심사를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간단한 서류 심사로 끝내서는 안 되고 이게 맞는 것인지를 판단해 줘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경매 절차 넘어갔을 때는, 경매 절차가 진행될 때는 또 경매 절차가 굉장히 깁니다. 기간이 길어요. 이 경매 절차를 또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 회생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임대인들, 더 이상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